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에 햇살이 밝게 내리쬐는 작은 마을에 노클레르크라는 가문이 살고 있었다. 이 가문은 대대로 포도 재배를 하며 포도주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유명했던 이유는 마법의 포도밭 때문이었다. 마법의 포도밭은 노클레르크 가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했으며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 세계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마법의 포도밭은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곳에서 자라는 포도는 누구나 한 모금만 마셔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전설이 있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마법의 포도밭을 찾으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절대 그 위치를 발설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철저히 지켰다. 포도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는 오직 루클레르크 가문의 장남 에마니엘이었다. 에마니엘은 어려서부터 이 포도밭에서 자라 그 신비한 힘과 가문의 전통에 대해 배워왔다.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들자 마을 사람들은 에마니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마법의 포도주로 가뭄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지만 에마니엘은 곧바로 포도주를 나누어 줄 수는 없었다. 그는 포도밭의 힘은 남용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참된 희망과 순수한 뜻으로 이루어진 소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재차 조언하며 진심으로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마을에 먹구름이 걷히고 비가 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닌 마법의 비였다. 마을 사람들은 에마니엘이 기도한 것으로 알고 그의 순수한 마음과 진정성에 감동했다. 그제야 그는 포도밭의 포도로 담근 특별한 포도주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은 이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다고 믿었다. 세월이 흘러 포도밭의 전설은 더욱 깊은 신비로 남겨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에마니엘의 지혜와 용기를 영원히 기억하며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다. 포도밭은 계속해서 루클레르크 가문에 의해 지켜졌고 에마니엘의 후손들은 그 전통을 더욱 의롭게 이어갔다. 이렇게 마법의 포도밭은 그들의 삶이 되려야 뗄 수 없는 유산으로 남아 그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르덴 지방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평범한 숲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마법의 숲이라 불렀다. 그 이유는 이 숲에 사는 작은 요정들이 밤이 되면 나타나 마법을 부리곤 했기 때문이다. 숲의 가장자리에 작은 마을이 있었고 마을에는 소녀 에밀리가 살고 있었다. 에밀리는 매우 호기심 많은 아이였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이 이야기해주는 마법의 숲과 요정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요정들이라는 신비로운 존재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에밀리는 밤이 되자 숲의 중심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달빛이 비추는 밤, 그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은 고요했고 밤 공기는 상쾌했다. 에밀리가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녀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다. 숲의 중심에 도착했을 때 에밀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반짝이는 빛들이 나무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빛들은 바로 요정들이었다. 요정들은 그녀를 보고 놀라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요정의 여왕 리리아는 에밀리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겠느냐고 물었다. 에밀리는 기쁨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다. 리리아는 에밀리에게 요정들의 세계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요정들과 함께 마법의 춤을 추고 자신이 상상도 못한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녀는 요정들이 사용하는 마법의 재료들, 나무에 숨겨진 힘 그리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시간은 흐르고 에밀리는 아침이 되기 전 숲을 빠져나와야 했다. 요정들은 그녀에게 언제든 돌아오라는 약속을 받았다. 에밀리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이미 요정들과 함께였다. 그 후로도 에밀리는 여러 번 숲을 방문했고 그때마다 새로운 마법과 친구들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숲과 요정들의 이야기를 직접 경험한 이야기로 들려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에밀리는 마을을 지키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했다. 요정들과 함께한 에밀리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설이 되었고 그녀의 모험담은 긴 세월 동안 전해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클로딘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로딘은 별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헤아리는 것을 즐겼고 별자리를 읽으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꿈은 언젠가 하늘 높이 날아 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클로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별들과 대화하는 능력이었죠. 어느 여름밤 클로딘은 마을 뒤편에 넓은 들판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클로딘, 너의 꿈을 이루어줄 기회를 줄게.
하지만 그 전에 마을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완수해야 해. 클로디는 흥분된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호기심에 들뜬 채 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임무인데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 별은 클로딘에게 자신이 사실은 하늘에서 추락해버린 별의 영혼이라고 설명하며 나쁜 왕이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로딘은 별의 이야기를 듣고 왕의 행태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마을로 돌아온 행복을 되찾아 드릴게요. 클로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별의 지시에 따라 클로딘은 마을 중심부에 있는 오래된 성으로 향했습니다. 성은 추운 돌탑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내부에는 왕의 탐욕을 상징하는 거대한 황금 동상이 있었습니다. 별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황금 동상을 무너뜨리고 왕의 진정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희망을 되찾는 길이야. 클로딘은 마음속에서 용기를 끌어올려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클로딘을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소녀가 감히 나를 무너뜨리겠다고? 하지만 클로딘은 두려움 없이 왕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두의 행복을 빼앗고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옳지 않아요.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놀랍게도 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클로딘은 별의 도움으로 황금 동상에 다가가 모든 용기를 담아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황금 동상은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며 사람들은 잃었던 행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왕은 무릎을 꿇고 클로딘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용기와 진실함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제부터 나는 사람들을 위해 통치할 것을 약속하마. 임무를 완수한 클로딘은 다시 한번 별을 마주했습니다. 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니 클로딘? 클로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별들과 친구가 되어 하늘을 날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클로딘은 밤하늘을 날며 영원히 반짝이는 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클로딘 별이 밝게 빛날 때마다 그녀의 용기를 기억하며 무사한 밤을 지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클로딘은 프랑스의 아름다운 동화 속 영원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라벨리에 어느 날 아침 태양이 밝게 빛나고 새들이 노래를 부르던 날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특별한 정원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신비한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정원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 깊은 곳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마법의 정원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에는 루이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로 항상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들 예를 들면 숲속의 마법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루이즈는 자신만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숲으로 깊이 들어가 마법의 정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어른들이 정원에 대해서 경고했지만 루이즈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신비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숲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루이즈는 밤이 되어서야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거대한 철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는 마수 같은 덩굴들이 엉켜 있었지만 루이즈는 기꺼이 그 덩굴들을 헤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환상적이고도 아름다운 정원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원 안에는 평온할 수 없이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나무들은 각종 빛깔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그런 전경에 감탄하며 걸어다녔습니다. 그러다 정원의 한가운데에서 황금빛 연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그 물속에는 작은 용들이 춤추며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루이즈는 어느새 잊고 있었던 시간도 잊은 채로 그 세계 속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옆에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가 서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루이즈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 정원은 특별한 곳이란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야. 너는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것이고 다시 돌아가 언젠가 너만의 마법을 펼칠 수 있을 거야. 루이즈는 그 남자의 말에 당황했지만 곧 그가 마법의 정원의 수호자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수호자는 친절하고 현명했으며 루이즈에게 정원의 역사와 경이로운 생명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루이즈는 종종 정원을 방문하여 수호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 넓어졌고 정원에서 얻은 지혜와 기쁨은 그녀와 함께 마을로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정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즈는 자신의 모험을 통해 마을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고 그 마법의 정원은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영원히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남았습니다.